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사이버텍홀딩스의 권대수입니다. 제가 지금 맡은 것은 프리셉 소프트웨어의 IPTV라는 소프트웨어 소개인데요. 제1회 워크숍에 참가하셨던 분들은 이에 대해서 대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으셨을 겁니다. 먼저 프리셉트의 IPTV라는 게 어떠한 소프트웨어인지 기본 컨셉은 간단합니다. IP 멀티캐스팅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전송하고 그것을 뷰어해서 디코딩을 해서 본다는 간략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동영상 정보를 네트워크상에서 전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유니캐스트 방식,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방식, 멀티캐스트 방식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소스에서 다수의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그림이 유니캐스트 방식에서 지금 트래픽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 데이터 스트림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비디오 서버가 있으면 각각의 클라이언트는 비디오 서버에 자기가 원하는 파일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디오 서버는 각각의 클라이언트에게 원하는 파일을 보내주게 되죠. 온디맨드 서비스가 유니캐스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멀티캐스트 방식인데요. 멀티캐스트 방식은 클라이언트하고는 관계없이 서버에서 D클래스 IP 멀티캐스팅으로 데이터 스트림을 계속 전송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그 멀티캐스팅 되는 정보를 공유를 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네트워크에서 이제 스트림이 하나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대역폭에서 사용자 수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스트림 하나만 나가게 되므로 대역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수하고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펜티엄 133 정도의 PC면 서버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멀티캐스팅의 장점 중에 하나인 이제 플루닝백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멀티캐스팅이 항상 데이터 스트림이 전송되는 것은 아니고 그룹 단위로 그룹 중에 한 명이라도 원하는 사용자가 있어야만이 패킷이 가게 됩니다. 제일 우측에 보시면 조금 전까지 멀티캐스트 그룹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이 더 이상 그 그룹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즉 동영상을 보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라우터가 더 이상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서 네트워크 대역의 낭비를 줄이게 됩니다. IPTV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PTV 프로그램 가이드, 그리고 IPTV 서버, 뷰어 세 가지입니다. 프로그램 가이드에서 해주는 역할은 각각의 서버에서, IPTV 서버는 멀티플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서버에서 언제 무슨 내용에 관해서 방영을 할 것인지 그런 스케줄링을 해주고요. 뷰어에서는 그 프로그램 가이드하고 통신해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N 번 세션의 종류와 IPTV 서버에서 보내는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 리스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IPTV 뷰어 화면입니다. IPTV 뷰어를 처음에 기동을 시키시게 되면 왼쪽 편에 보시는 이런 N 번 세션과 IPTV에서 보내주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가 보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윈도우가 열리면서 동영상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화면은 크게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MPEG UA 코덱은 화면을 확대하게 되면 모자이크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IPTV 서버 화면입니다. IPTV 서버는 라이브로 이제 실시간 중계도 가능하고요. AVI 파일 또는 MPEG 파일을 녹화해뒀다가 그걸 하드나 아니면 CD롬에서 직접 읽어서 멀티캐스팅으로 전송해주는 기능도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가이드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서버에 원하는 시간에 방송을 해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스케줄링을 해주게 되고, 일반적인 N 번 세션과는 달리 IPTV 서버에서 보내주는 방송 내용에 대해서 패스워드를 걸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은,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는 멀티캐스트로 나가는 정보라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IPTV의 슬라이드 캐스트 기능입니다. 슬라이드 캐스트는 원격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슬라이드 캐스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강사의 얼굴은 동영상으로 보내주고 파워포인트 또는 워드의
화면을 같이 보내주게 됩니다. 뷰어의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뷰어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서 한쪽에서는 강사의 모습이 그리고 한쪽에서는 파워포인트의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브라우저의 플러그인으로 IPTV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 스트림워치라는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스트림워치는 RTP 상에서 오디오 비디오 스트림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주는 툴입니다. 주로 비용 청구용 또는 교육 내용에 대한 축적 그리고 네트워크 모니터링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트림워치에서 멀티캐스트 프로그램을 누가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총 사용자 수는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DB화해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스트림워치의 화면이고요. IPTV에서 사용하는 코덱은 스탠다드는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스탠다드로 VX스트림이라는 코덱을 로우 밴드위스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VX스트림은 웹을 좀 자주 사용하시는 분은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지금 스탠포드 대학에서 원격 교육용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CNN에서 라이브 방송용으로 VX스트림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기존의 400분의 1 정도의 압축률에서 VX스트림이 500분의 1 정도까지 압축 효율을 높였고요. 현재 지금은 이제 VX스트림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한 2주일 전 정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VX스트림 코덱을 가지려고 회사를 합병했습니다. 앞으로 VX스트림이 정확하게 코덱명이 뭐로 바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500K에서 1.5메가 정도의 고대역에서는 IPTV는 MPEG-1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8K에서 500K 정도는 H.261 그리고 인데오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 IPTV를 실제로 랜, 웬 환경에서 적용했을 때의 구성도입니다. 인공위성 또는 공중파 방송을 서버에서 실시간 인코딩해서 각 PCA를 TV화시키는 그런 구조인데요. 웬의 경우는 물론 라우터가 멀티캐스팅을 지원해줘야만 됩니다. 이 대기업의 경우에 해당하는 컨피그레이션입니다. 위성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각 브랜치마다 서버를 하나씩 두면서 로컬 랜상으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원격 교육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인데요. 캠코더로 강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슬라이드 캐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파워포인트 또는 워드 파일을 이제 슬라이드 형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주로 대학교에서 쓰면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풋 소스가 이제 비디오 테이프로 바뀌었다는 거 말고는 똑같은 구조고요. IPTV가 다음 달에 버전 1.6이 출시됩니다. 버전 1.6에서 VX스트림 코덱을 이제 정식으로 지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토어 앤 리플레이 기능이 제공됩니다. 기존의 라이브를 방송할 때 파일로 남기지를 못했었는데 1.6 버전부터는 파일을 생성시키면서 원하는 때 리플레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캐스트에도 동영상이 아닌 오디오와 슬라이드만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대역폭이 낮은 경우에 56K나 128K 정도에서 원격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Q4 릴리즈 같은 경우는 VOD 쪽이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질문 지금 사실 시간이 많이 딜레이된 상태라서 많은 토의가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간단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이게 패널이 안 되고 거의 발표가 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 방금 질문 다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예. 저희는 지금 현재로는 주로 이제 라이브를 타깃으로 하고 있고요. 인코딩의 경우는 실제로 IPTV 같은 이런 솔루션을 인터넷상으로 이제 적용시켜서 상업화하기는 좀 힘듭니다. 실제 타겟 마켓은 랜 또는 전용선이 연결된 웬의 환경인데요. 랜이나 웬의 환경에 자기 자사 내부에서만 IPTV를 이용한 방송을 할 경우에 어떤 환경으로 인코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예, 예. 예, 예. 전체적으로 다 보내주려면 이제 낮은 쪽에 맞춘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각각 T1 라인 쪽은 이제 좀 더 고화질로 보내고 방송을 두 개를 동시에 보내면서 라인이 이제 256K나 아니면 128K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낮은 대역폭으로 전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낮은 쪽에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똑같은 방송을 두 개로 만들어서 그걸 각각 따로 보내준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요. 하나만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개인적으로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뭐 IPTV 딜러는 아닌데요.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현재 프리셉트 본사에서 RSVP가 지원된 IPTV 제품을 곧 개발해서 릴리스를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 말이 맞는 예. 정확한 이제 릴리즈 계획은 아직 없고요. 지금 RSVP 쪽은 테스트 킷만 현재 제공되고 근데 그게 있습니다. 이제 플러그인, 그러니까 그렇게 포함된 지금 IPTV 기술 포함된 그런 제품이 나올 것이라고 릴리스 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거가 포함돼서 곧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